네, 시장이 좀 주춤거리곤 있습니다만 어제 사상 최고치 오늘 6,400 터치 이후에 숨고르기 방향성 탐색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들 또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관심 종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재준 대표님이 골라온 이슈를 먼저 볼 텐데요. 희정 앵커님 소개해 주시고 전쟁 이슈일까? 뭔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부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단순한 테마성 반등을 넘어서서 실적과 수요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은 1분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둔화 영향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2차 전지 업종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는데요. 상승 근거로는 견조한 리튬 가격 상승세, ESS 발주 기대, 에너지 안보 정책 가시화, 배터리 전기차 수요 반등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단순 반등을 넘어서 이렇게 강력한 흐름들로 오는 게 대단히 반갑죠, 그죠? 네. 그래도 정말 23년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을 텐데 맞습니다. 잘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이제 회복이 됐을 거예요. 대표님, 이번에 어쨌든 요건 그전에 사실 LNF가 움직였고 최근 며칠은 삼성 SDI가 이제 주도하면서 그죠? 2차 전지를 땡기고 있는데 ESS도 보면 SDI도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중심이 있잖아요. 지금 SDI의 강한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며 SDI와 LG 엔솔을 비교했을 때 셀 쪽에서의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이제 바닥을 통과했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네.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한 배경은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수주 회복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을 바닥을 통과했느냐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수주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회복선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 같은 곳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를 되면서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에서 기대치를 하회한다라는 그렇죠.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영 전략은 뭐냐면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ESS 쪽으로에 대한 부분들로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그쪽에서 메이크업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것들을 조금 회복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즉 어떻게 보면은 이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ESS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편하는 것들이 방향성은 맞는데 아직까지 숫자로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ESS는 수주 계약 공시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 시점들이 이제 회계상의 이슈가 좀 다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는 ESS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숫자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SDI 손을 드십니까? 네. 턴어라운드가 확연되는 삼성 네. SDI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둘 중에는 삼성 SDI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갖고 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 사실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23년도만 해도 가장 각광받았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주가를 본다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부진한 건지 실적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아니면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담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 관련 주들도 배터리 셀에 있는 소재 부품, 소재 쪽 관련된 뭐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 전해질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관련해서 결국은 전방에서 수주가 살아야지 결국은 에코프로 관련 부품 중에 소재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자체는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익성 자체, 영업이익률이 아직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성장은 유지되고 있는데 수익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매출 성적보다는 이익의 질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현재 이 시장에서 보는 관점 때문에 주가 반응이 좀 제한된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LNF나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차이는 있지만 흑자 전환이나 중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시성들이 가장 먼저 주가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끝났다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앞에 전방에서 업황 개선이 나오면은 이 소재주 관련된 부분들도 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접근하는 게 더 오히려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재주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소재주 쪽에서 볼만한 기업은 무엇인가?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회사로 알 수 있는데 보면 2차전지 모멘텀이 같이 엮여서요. 오늘도 보면 애경 케미칼이 상한가죠. 네. 와, 이게 소재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소재주 쪽에서 그러면 관심주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결국은 ESS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좀 관련주로 생각했을 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박이던가요? 동박 관련 이 배터리 동박 관련 회사인데,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굉장히 직결됩니다. 이 에너지 밀도라는 게 결국은 수명과 그리고 주행 거리랑 관련이 있죠. 결국 배터리의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망 재편 이슈가 있습니다. 타일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북미나 유럽 중심에 대한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면서 국내 소재업체들의 역할이 기대될 것이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ESS 시장 확대입니다. 결국은 이 전기차보다 변동성이 낮은 부분들이 ESS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사 다변화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를 관심 기업으로 소재 쪽 보셨고요. 네, 다음은 제가 골라온 이슈 확인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뭐 좋을 거는 말할 거 없고요. 기판업체들이 정말 불을 뿜는 강세를 가고 있고, 그 핵심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국내 인쇄 회로 기판업체 주가가 연일 상승세이죠.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비메모리 등을 막론하고 기판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국내 반도체 기판업종 평균 주가 상승률이 16일 기준인데요. 80%입니다. 코스피 46%에 비하면 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업계에서는 DDR5, DDR7 등 고부가 가치 전용 기판 수요가 계속 커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삼성전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뭐 네. 대단하다는 말뿐이 네. 말밖에 할 수 없는 정도로 뭐 흔들림 없이 가는 상황이고요. 80만 원을 넘어섰고요. 제가 아까 리포트 소개할 때도 그 리포트는 88만 원이었나요? 그리고 대신해서는 92만 원 리포트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LG이노텍이 15% 오릅니다. 나도 있거든. LG이노텍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둘이 사실은 브라더스잖아. 이전에도 같이 움직였는데 두 기업에 대한 평가,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앞서 말씀 주셨던 92만 원 목표가 상향을 다시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실적에 대한 26년, 27년에 대한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지금 했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26년 관련해서는 25년 대비 68%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27년 영업이익도 28%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더 기대감을 또 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기에 대한 경우는 지금 AI 인프라용이랑 결국 PCB 패키지, 그다음에 MLCC가 수요가 동시에 살아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신규 매수자는 좀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요. 추세가 살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분할로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보유하는 관점이 오히려
보이자 입장에서 보이자는 그렇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고요.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렸다라는 것 자체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눌림목 구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일단은 지금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미 신고가권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좀 추격 매수는 조금 추격 매수 따라가기 어렵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삼성전기보다는 좀 팔로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좀 간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LG이노텍은 지금 북미 고객사 수요와 모바일 사이클에 대한 부분인데 애플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현재 구간으로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삼성전기보다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변동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기보다는 LG이노텍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죠. 예.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LG이노텍. 삼성전기도 50만 원대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는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정을 좀 눌림목을 기다리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네, 저희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볼게요. 월요일에 어마어마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가나 싶었는데 다른 기판 대비해서는 기술적인 자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투자 가능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지금? 네.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추세 전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구간에서 투자 구간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좋은 회사, 좋은 주가가 항상 같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외국인이 수급이 강하게 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 단기 숨고르기 또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지 거래나 이런 또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추세 초입인지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하방은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점 돌파 이후에 따라가기보다는 일단은 21선까지 한번 열어보는 것도 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판업체들이 워낙 강하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좀 투자해 볼까요? 네, 유리기판 쪽 관련해서는 역시 관련된 부분에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 기대감들이 같이 섞여 있는 관련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뉴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수급적인 영향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투자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지금 타이밍이 뭐 예. 구조적 성장에 진입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AI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고 패키징 수요, 고집적인 패키지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성장에 대한 것들은 좀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데 결국은 이 유리기판 자체가 업황 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후보로는 테마가 계속 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실적과 연관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 유리기판, 기판 쪽으로 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측면에서도 궁금해하셨을 텐데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방산 관련해서 볼 수 있겠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해양 중심 방산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자폭용 무인 수상정을 내세워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 이름이 좀 어렵게 바뀌기는 했는데 구 LIG 넥스원이잖아요. 중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응이 나왔고 어제 또 수주에 대한 소식 나왔을 때도 반응이 나왔고 오늘은 장중에는 118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아직은 또 MOU 소식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일단 뭐 구 LIG 잭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죠. 예, 그냥 DNA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회사 자체 현재는 정책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방산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무기나 이런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 대한 지역별 방산 시장이 공략을 좀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현재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립을 했죠. 그리고 그 비공이라든지 무인수상전 관련된 부분들이 수주 공시 기대가 한꺼번에 지금 좋은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히 이제 그 비공을 정면에 내세웠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 같은 것들이 결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점차적으로 마켓시어로 늘려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출 이제에 대한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 주가 대응 차원에서는 현재 단기 과열을 좀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스토리는 아직 살아 있는 거고. 근데 주가 이미 보면 이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격해서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방산주 자체가 실적보다는 수주와 진출 뉴스에 먼저 반응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는 뒤늦게 이제 회계상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실적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됐을 때 주가가 한번 빠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거는 어떻게 포인트를 그 스토리장을 어떻게 잡냐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왔었을 때 분기보고서 공시 나왔었을 때 그때 재료 소멸되면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부분을 투자 전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는 뉴스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뉴스플로우는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 탄력도는 이제 점차 줄어들되 하방은 막혀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과 항상 이렇게 쌍둥이로 가는 쪽이 이제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X 모멘텀 좀 볼게요. 뉴스가 또 머스크가 뭐 슈퍼 의결권을 가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상장 지금 절차라든지 일단 우리는 오늘도 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20% 넘게 오르거든요. 창투사에 미칠 영향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창투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어쨌든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IPO를 통해 엑시트하는 모델로 그렇죠.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페이스X가 IPO를 가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때문에 관련 창투사주들이 지금 온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미래에셋은 이 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또 좋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벤처 투자주 관련주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제 IPO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얼마나 구체화될지는 향후 계속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긴 합니다. 단순히 이제 그 머스크가 의결권 구조나 지배력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한번 반응할 수는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지속성으로 가기엔 좀 부족한 이벤트입니다. 결국 일회성적인 부분들이 의결권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주가의 일회성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6월까지 IPO 이전까지는 스페이스X 상장의 기대감들은 여전히 6월 IPO는 확정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기대감이 이제 있는데 네. 또 모르죠. 이제 그 감독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게서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의결권은 머스크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 자체는 좀 그래도 긍정적 IPO가 성공적으로 되지 예.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뭐 지분이나 이런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현재 순환매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창투사 안에서 보시는 유망주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 방산에 대한 무기 체계를 유도 무기란 드론이나 이제 무인 체계들도 있을 거고 우주 위성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완성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가격대 구간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이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회사들이 HD 현대중공업이다.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의 픽으로 꼽혔습니다. 관련한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슈픽 3개의 시점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